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그 함수가 객체로서 갖는 특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변수에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수든 문자열이든 리스트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해 왔었던 그런 객체들을 보면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어떤 값을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객체를 변수에 저장할 수가 있었죠. 함수가 객체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변수에 어떤 함수의 이름을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함수를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에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값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네. 아규먼트로 어떤 값들을 함수에 전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가 선언된 곳에 있는 변수들, 파라미터죠. 바로 이런 변수들의 뭐 x에는 1, y에는 2 이런 식으로 값들이 객체들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파라미터에 함수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마찬가지 원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함수가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직접 함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람다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다 표현식을 만드는 방법은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가 가져야 될 파라미터,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콜론 뒤쪽에 그 함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람다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을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이런 동작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or 함수에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해서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람다를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람다 표현식을 집어넣는 부분에 나누기 함수를 람다 표현 죄송합니다. 람다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테스트도 해보셔야 됩니다. 숫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로 숫자를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계산해주는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람다를 만들어서 전달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alculator 함수에 곱하기 연산을 수행하는 람다를 전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곱하기가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을 해보시냐면 calculator 함수에 x가 y보다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큰지를 리턴하는 람다를
전달하고 테스트해 보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숫자 두 개를 전달했는데 앞에 있는 수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크면 true,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작으면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람다를 만들어 보자예요.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람다를 이 자리에다가 만들어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캘큘레이터가 어떤 결과들을 주는지를 테스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한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정도 드리면 요거 세 가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람다 표현식 만들기 연습입니다. 네, 잘 되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캘큘레이터 함수는 우리가 전달한 함수를 실행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고요. 캘큘레이터를 할 때 제가 숫자를 앞에 있는 숫자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셔도 돼요. 이렇게 x는 1, y는 2 이런 식으로 전달하셔도 됩니다. 펑션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똑같이 람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x, y를 주면 x 나누기 y를 수행하겠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가 0.5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 함수가 어떤 결과를 줄지는 예측하실 수 있으십니다. x에는 이 정수 1이 전달됐고요. y에는 정수 2가 전달됐습니다. 펑션이 하는 역할은요. x와 y가 있으면 x 나누기 y의 결과를 리턴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얼마? 1 나누기 2니까 0.5죠. 자, 이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자, calculator 함수가 정의가 된 곳으로 우리 가볼까요? calculator 함수가 정의가 된 곳으로 가보시면 위쪽에 저희가 만들었던 함수가 오전에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 아까 호출할 때 우리는 x에다가 1을 전달을 했고요. y에다가는 2를 전달을 했고요. 펑션에는 람다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람다가 하는 역할은 아규먼트 2개를 전달을 받으면 x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눈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자, 함수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fn을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 람다 표현식을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람다 표현식을 실행할 때 x에 얼마를 전달하는 건가요? 1을 전달하는 거예요. y에는요? 2를 전달하는 거예요. 즉 람다 표현식에다가 x에 2를 주고 y에 2를 주는 거예요. 그럼 람다 표현식은 1 나누기 2를 계산해서 이 자리에 리턴을 해주겠죠. 그렇죠? 리턴해준 결과는 어디에 저장이 돼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0.5가 저장이 돼요. calculator 함수는 그 0.5라고 하는 숫자를 리턴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calculator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밑에서 결과가 여기가 0.5라고 나왔던 거예요. 0.5라고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 안쪽 내부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아규먼트가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서 대충 어떻게 동작할지 예측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람다 표현식이라는 게 함수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게 아규먼트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콜론 뒤쪽에 있는 게 리턴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x, y 이렇게 해서 얘가 계산돼서 리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곱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calculator x는 12 y도 12 이렇게 해볼까요? 12 곱하기 10이면 얼마예요? 144죠. 자, 우리는 x 곱하기 y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알려주는 거죠. 람다 x하고 y를 줄 테니까 x 곱하기 y를 계산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얼마? 144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게 키워드 아규먼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란 말이에요.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뒤쪽에 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키워드를 쓰기 시작했으면 뒤쪽에도 반드시 키워드를 쓰셔야만 돼요. 네,
실행되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들을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뒤쪽에도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근데 앞쪽에 우리가 키워드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뒤쪽에 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거 써야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x가 y보다 크냐 작으냐 라고 하는 람다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람다 x, y가 전달이 됐을 때 x가 y보다 큰가요? 계산하면 뭐예요? x, 이게 식이죠. 식. 계산식이잖아요.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둘 중에 하나가 계산돼서, 두 값 중에 하나가 계산돼서 하나의 값으로 계산이 되는 식이란 말이에요. 식. 그쵸? 테스트 해볼까요? 네. 이거를 뭐 테스트라고 하고, 테스트 3, 1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true. 왜 true예요? 3이 1보다 크죠? 그죠? 반대로 1, 3 이렇게 하면 결과는 false죠. 왜요? 테스트는 함수고, 함수는 1과 3이 주어졌을 때 1이 3보다 큰지,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란 말이에요. false죠. 이게 람다 표현식인 거고요. 이 람다 표현식을 어디다가 쓰자? calculator 함수에다 써주자. 뭐 x를 아까 1이라고 하고 y를 3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람다 표현식 이렇게 쓰면 결과는 false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게 람다 표현식입니다. 람다 표현식. 함수에 람다를 전달하시는 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람다 안에다가는 프린트 쓰시는 거 아니에요? 람다 안에다가는 무엇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식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식. 식은 뭐라 그랬어요? 뭐 더하기를 한다거나, 예. 그 다음에 뭐 곱하기를 한다거나, 예. 뭐 나누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비교를 한다거나, 그렇죠? 예. 식은 계산을 하면 어떤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2다. 그러면 x 더하기 y 하면 1이에요. 그죠? 아, 3이죠. x 곱하기 y 하면 1 곱하기 2니까 2죠. x 나누기 y 하면 0.5죠. x가 y보다 크냐? 1이 2보다 크냐? 아니죠. 그럼 false죠. 이렇게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계산해서 어떤 결과가 하나가 나오면 돼요. 결과가 하나 나오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x가 y보다 큰지 아닌지를 제가 리턴해 보자라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x가 크면 true를 리턴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를 3, 여기를 1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결과가 true가 나왔으면 좋겠고 calculator 만약에 반대로 1, 3 이렇게 하고 람다 x, y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작으니까 false를 리턴했으면 좋겠다. 였었던 거고요.
함수식을 넣으셔도 돼요. 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네.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max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max 이렇게 하면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해 주죠. 그렇죠? 함수의 호출 결과는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 함수식이라고 생각하셔도 함수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식. 함수 호출을 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함수의 호출 결과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true나 false를 원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원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원하는 거다. x와 y 중에서 더 큰 수를 리턴하는 기능을 원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calculator 뭐 예를 들어서 1, 3 그럼 우리는 3을 리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람다 x하고 y가 있는데 리턴은 x, y를 리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턴 값은 3이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 코드는 어떤 함수를 간단하게 쓴 거냐 하면 def 어떤 이름을 하나 만들겠죠. 이름을 하나 만들고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고 return x, x, y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을 간단하게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return까지가 들어가면 이거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결과값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식이에요. 식. 함수 호출 결과라고 하는 식인 거죠. 네, 람다 표현식에서는 return 없이 이렇게 식만 쓰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런 기능을 원한 거였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true, false를 리턴하는 기능을 원했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숫자들 중에서 더 큰 수를 원하는 거였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함수를 직접 호출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식이 아니에요. 문장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invalid syntax라고 나오죠.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그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을 써주는 거예요. 식을. 문장을 써주는 게 아니라 expression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이고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람다 표현식을 정리를 해드릴 때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냐면 이름 없는 함수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파라미터 선언과 리턴 값 또는 리턴 익스프레션만으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식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식. 파라미터와 리턴 값, 리턴 식만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는 것. 그것을 람다 표현식,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if
표현식. 자, if expression, if 표현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스트 컴프리헨션 할 때. 리스트 컴프리헨션 할 때 이런 거를 썼었어요. value 1번, if 조건식 else value 값이라고 해요. 값 2번. 이거는 문장이 아니라 식이라고 말씀드렸죠. if를 사용하는 표현식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건식을 만족하면 앞에 있는 값,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값. 그 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첫 번째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할 건지, 첫 번째 값을 리턴을 할 건지, 첫 번째 값을 프린트를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값,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값이라고 하는 값 하나를 선택하는 익스프레션이죠. 두 개의 값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익스프레션. 기억나세요? 람다 표현식에서 if expression 쓸 수 있어요. max 함수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calculator. 똑같이 뭐 이번에는 10, 2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람다를 넣을 차례예요. x와 y가 파라미터예요. x를 리턴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x를 리턴하겠다는 얘기죠. 파라미터 두 개를 전달받았을 때 무조건 앞에 있는 숫자만 리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뒤에 있는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앞에 있는 숫자만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함수죠. 10을 리턴해요. 그죠? 자, 여기를 조금 더 f를 그냥 리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x가 y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면 x를 리턴할 건데 그럼 x가 y보다 작으면 리턴할 값이 없잖아요. 써줘야 돼요. if 표현식에서는 if expression에서는 else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else y 이렇게 이런 얘기죠. x가 y보다 크면 x를 람다 표현식이 리턴을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람다가 리턴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실행하면 20이 리턴되죠.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if expression 쓰시는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람다까지는 키워드 무조건 써주는 거. x, y 여기까지는 파라미터 선언. 파라미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턴 값. 그래서 두 개의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으면 두 개의 값을 비교해 봐서 더 큰 값으로 리턴을 하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요거 설명드리는 김에 if else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람다의 응용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동작을 많이 합니다. 필터링을 하는 그런 동작을 많이 하고요. 혹은 매핑하는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필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만 선택하는 것. 그거를 필터링이라고 하고요.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 A에는 B를 매핑하고 뭐 A에는 1을 매핑하고 B에는 뭐 2를 매핑하고 C에는 뭐 3을 매핑하고 이런 식으로 1대1 혹은 뭐 1대 다 혹은 뭐 다 대 1 이런 식의 매핑을 해주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필터링 우리가 아래에서 했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필터링이 뭐냐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값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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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컬럼에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뭐 예를 들면 여성만 선택하겠다. 혹은 남성만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조건에 맞는 로우들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필터링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필터링이었었고 매핑은 뭐 M이라고 하는 문자를 1이라고 F라고 하는 문자를 0이라고 서로 1대1 매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문자열들이 뭘로 바뀔 수가 있어요? 1과 0이라고 하는 숫자들로 바뀔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매핑.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말로 설명드렸던 거를 써드릴게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선택하는 것. 이게 매핑이고요. 매핑이고, 죄송합니다. 필터링이고요. 매핑은 성별 컬럼의 값이 뭐 메일이면 2를, 그 다음에 뭐 피메일이면 알파벳 순서로 하죠. 네. F가 먼저 나올 테니까 피메일이면 0을 서로 연결하는 거죠. 네, 매핑 시켜주는 거. 이게 매핑. 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1이라고 하는 숫자로 바꿔주고 피메일이라고 하는 문자를 0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매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필터링과 매핑이에요. 근데 필터링은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냐에 따라서 필터링하는 조건들이 다 달라지겠죠. 매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별 컬럼을 가지고 매핑을 시키겠다 그러면 0과 1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매핑했었던 것 중에 또 대표적인 매핑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나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나이는 연속적인 숫자잖아요. 뭐 0에서부터 뭐 99세까지 뭐 아니면 100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인데 이거를 몇 개의 카테고리로 매핑 시킬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성년 만 19세 미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성년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요? 중년,
뭐 중장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세대,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매핑을 숫자들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규칙이 다르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성별이면 0과 1로 매핑이 되는 거고 데이터가 나이면 매핑이 되는 카테고리가 달라지죠. 매핑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는 같은데 어떻게 매핑을 시킬 거냐라고는 어떻게라고 하는 규칙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필터링도 마찬가지예요. 필터링도 성별 컬럼을 가지고서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건이 남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겠지만 나이를 가지고 만약에 필터링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이가 뭐 20세 미만인 데이터들 혹은 나이가 20세 이상인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필터링 조건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문자열이 뭐랑 같으냐라고 비교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이가 어떤 값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조건을 만들 거죠. 원하는 데이터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기능, 필터링에서는 같은 기능이지만 그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그런 필터링을 해주는 일반적인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주는 일반적인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조건으로 모든 매핑을 다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필터링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매핑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만 필터링 함수한테 알려주면, 매핑 함수한테 알려주면 나머지는 필터링 함수나 매핑 함수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을 사용하면 된다? 람다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작업이 딱 그거예요. 필터링과 매핑은 아니었지만 계산기한테 덧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계산기는 덧셈의 결과를 알려줘요. 계산기한테 뺄셈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뺄셈의 결과를 알려줘요. 그런 것처럼 필터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필터링이라고 하는 함수한테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방법을 그것만 알려주면 나머지는 필터링 함수가 알아서 필터링된 결과를 리턴해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매핑도 마찬가지. 어떻게 매핑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매핑 함수한테 알려주면 나머지는 매핑 함수가 전부 다 스스로 알아서 이 규칙에 맞게끔 매핑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규칙을 우리는 뭘로 전달하면 되겠다? 필터링하는 규칙이나 매핑해주는 규칙을 함수로 전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파이썬에는 그런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터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요.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거든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뤄주는 그런 패키지인데 그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조건을 필터링하는 혹은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값들을 다른 값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려면 보통 거의 대부분 람다를 사용을 해요. 즉 함수의 아규먼트로
함수의 아규먼트로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네. 시간이 그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걸릴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 말고 이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시간이.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이력서 특강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